10세기 북방 유목민족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져 거란족의 요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북방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며 북송과 고려를 위협했습니다. 북송은 1004년 거란족과 평화조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은과 비단을 곡물로 바치는 조건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란족은 북송과의 관계가 안정되자 대신 고려를 세 차례에 걸쳐 침공했습니다. 1019년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은 귀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강동 6주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죠. 한편 오랫동안 거란족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의 지도자 아골타는 송하강 유역 완안부, 지금의 하얼빈에서 세력을 키워 거란족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1115년 금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거란족이 몽골 초원을 기반으로 생활하던 몽골 계통 유목민의 성격이 짙었던 반면 여진족은 만주 북동부 평원을 기반으로 농업과 목축, 어업을 함께 영위하던 종주민에 더 가까웠습니다. 또한 거란족은 발해 및 고려와 전쟁을 지속하며 매우 적대적 관계였지만 여진족은 한민족과 함께 발해를 세운 역사적 뿌리를 공유했고 지리 문화적으로 우리와 더 가까웠습니다. 거란족은 여진족에게 밀려나 서쪽 중앙아시아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몽골족에 흡수되어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은 말갈족에서 여진족으로 그리고 만주족으로 변화하며 그 정체성을 이어나갔죠. 여진족의 금나라는 1127년 개봉을 침공하여 북송을 멸망시켰고 중원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를 회령해서 영경, 지금의 북경으로 천도했습니다. 이때부터 몽골족의 원나라, 한족의 명나라, 만주족의 청나라,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정치 행정 중심지는 관중평원과 중원이 아닌 북경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북경 베이징은 화북평원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험준한 엔산산맥을 경계로 광대한 몽골 고원과 만주평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엔산산맥은 고대부터 한족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을 구분짓는 중요한 자연 경계선이었고 이곳 산맥을 따라 건설된 만리장성의 동쪽 구간은 발해만의 천하제일관, 산해관까지 이어집니다. 1644년 농민봉기인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 황제가 자살하자 산해관을 방어하던 명나라 장수는 성문을 열고 투항했습니다. 이에 산해관에서 번번이 가로막혔던 청나라 군대는 북경으로 손쉽게 무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열하일기에서 연한 박지원은 산해관의 견고함에 감탄하면서도 아무리 튼튼한 군사시설이 있더라도 정치가 올바르지 못하면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죠. 만리장성의 동쪽 구간은 베이징을 보호하듯 둘러싸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만리장성 관광 포인트가 바로 베이징 근교 팔달령 장성과 보존역 장성입니다. 팔달령 장성은 보존 상태가 좋고 경사가 완만하여 관광객이 항상 북적거리는 반면 보존역 장성은 경사가 가파르나 대신 웅장한 주변 경관을 한적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만리장성 대부분은 14세기 명나라 홍무제 때 재건된 것으로 평균 높이 8m, 폭 6m의 견고한 석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시황 때 건설된 고대의 만리장성 흔적은 내몽골 자치구 바얀누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와 한나라 때 건설된 만리장성은 진흙과 나무, 돌 갈대로 만들어져 침식이 심하고 높이가 6m 정도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베이징은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의 수도 영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오랫동안 한족 문화권의 최전방 방어도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15세기 명나라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영락제는 북방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부유한 경제수도 난경을 놔두고 북경으로 천도했을 만큼 북경은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반대로 북방민족의 관점에서 베이징은 유목생활이 가능한 남방 한계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원을 지배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원나라 황제들은 여름에 비교적 시원한 내몽골 상도에 머물다가
겨울에는 대도, 북경으로 왕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초기 원나라 왕제들은 유목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멀리 몽골 고향 카라코룸까지 방문하기도 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한족 문화에 동화되면서 몽골 초원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죠. 현대의 베이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자 인구 2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메가시티입니다. 격동의 역사를 거쳐온 베이징은 고풍스러운 전통 건축물과 세련된 빌딩 숲, 강압적이고 경직된 공산주의와 호화로운 배금주의가 기묘하게 뒤섞인 역설적 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500년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장엄한 위용을 자랑하는 자금성은 베이징을 상징하는 동시에 중국 역사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자금성은 15세기 초 영락제가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면서 건설한 황궁으로 이후 명청대 24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거주하였죠. 고대 학자들은 하늘의 중심 북극성이 보랏빛으로 빛난다 믿었고 보라색 자에 황제 외에 출입을 금한다는 금자를 붙여 자금성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자금성은 이름과 달리 벽면이 온통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붉은 벽과 황금빛 지붕은 행운과 번영, 강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천상의 궁전은 1만 개 방으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황제는 하늘 아래 최고 권력자임을 과시하기 위해 9,990개의 방이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자금성은 중심 축선을 따라 완벽한 태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정무를 처리하는 외조와 생활 공간인 내정으로 구분됩니다. 자금성의 기둥과 천장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부품을 정교하게 맞물려 끼우는 두공 조립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두공 기술은 육중한 지붕과 처마의 하중을 분산시켜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내진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자금성의 웅장한 아름다움은 영화 마지막 황제에 잘 묘사됩니다. 푸이는 어린 시절 만국의 황제로 자금성에 갇혀 지내다 폐위된 후 일본이 만든 괴뢰국 만주국의 허소아비 왕으로 굴곡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말년에 평범한 시민이 되어 다시 자금성을 방문하고 회한에 젖으며 영화는 끝을 맺죠. 자금성 남쪽 입구 앞에는 현대 중국 정치의 심장부인 천안문 광장과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회당, 마오쩌둥 유해를 보존하는 기념관이 위치합니다.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의 엄청난 혼란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그를 공산당의 창시자로 추앙하고 있죠. 1949년 마오쩌둥은 천안문 막루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했으며 2019년 시진핑 또한 천안문에서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1989년 발생한 천안문 사태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이 금기시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공산당은 군대를 투입해 무력 진압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천안문은 중국 근현대 격변기 정치 역사의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외에도 베이징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인민은행과 같은 핵심 권력기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는 리커창과 같은 유명 정치인뿐만 아니라 딥시크 개발자 로프리와 같은 최첨단 산업 인재들을 배출 중인 중국 최고 대학으로 손꼽힙니다. 자금성 북쪽에 위치한 이 하원은 청나라 건륭제가 항저우의 명승지를 모방하여 조성한 거대한 호수공원이자 황실 별장입니다. 이곳 곤명호는 사람들이 직접 바닥을 파서 만든 인공호수로 판의 늑은 옆에 만수산을 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서태후는 이 화원을 매우 좋아해 국방의 산을 끌어다 호화롭게 확장했으며 이는 1894년 청일전쟁 대패로 이어져 청나라 멸망을 가속화시켰죠. 자금성 남쪽에 위치한 천단은 황제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제천 행사를 진행했던 장소입니다. 천단의 중심 건축물인 기년전은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 기단과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 둥근 지붕, 그리고 천지인의 조화를 상징하는 세 개 층으로 구성됩니다. 원뿔 모양 지붕 위의 둥근 꼭지는 청나라 관리들이 쓰던 관모를 연상시킵니다. 베이징에서 남동쪽으로 130km 떨어진 텐진시는 명나라 영락제가 베이징의 해상 관문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계획 도시입니다. 1858년 텐진조약은 제2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며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 텐진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의 치해복군 조계지가 형성되었고 서양식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바레만을 접하고 있는 텐진의 경제특구인 비나이 신구는 북부 최대의 물류 거점으로 우리나라 인천항과 여러모로 비슷하죠. 수도 베이징과 직할시 텐진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은 타이양 산맥을 경계로 산서성과 접하고 엔산산맥을 경계로 내몽골 자치구 및 야오닝성과 접하고 있습니다. 엔산산맥 고지대에 위치한 청더시는 과거 열하라 불렸으며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권륭제 칠순잔치가 행해졌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연암은 사절단 수행원과 함께 한양을 출발하여 압록강 의주, 심양, 금주, 산해관을 거쳐 북경에 머무르다 목적지인 열하까지 4개월 동안 이동하며 청나라의 풍습과 경제발전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연암은 조선인이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며 멸시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우수한 문물과 제도를 배워 조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주족 청나라 왕제들에게 북경의 여름은 너무 더웠기 때문에 강희제는 아름다운 산과 호수, 온천이 있는 열하에 거대한 휴양지 피서산장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족과 만주족은 모두 티베트 불교에 호의적이었고 피서산장 내에 포탈라궁을 모방한 보타종승지 사원을 건립하여 티베트 및 몽골 세력과의 유대를 강화하였죠. 강희제는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선 기마병 훈련이 필수라 생각했고 열하에서 내몽골 고원의 위장초원까지 매년 사냥을 빙자한 군사훈련을 떠났습니다. 연암은 강희제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황제가 무엇이 아쉬워 변방의 거칠고 황폐한 땅에 와서 기거하는 것인가. 명목은 피서지만 사실은 황제가 직접 변방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허베이성과 산서성의 경계를 이루는 타이양 산맥은 중국의 그랜드 캐년으로 불릴 만큼 웅장한 협곡을 자랑하며 그 길이가 400km에 달합니다. 산서성과 산둥성의 지명이 타이양산맥의 서쪽과 동쪽에 위치하는 것에서 유래하였죠. 타이양산맥 옆에는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자장시가 위치하는데 삼국지 인기 캐릭터인 조자룡의 고향이자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첫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던 스자장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공산당은 스자장을 거점으로 이듬해 평진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국 북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허베이성 동남부에 펼쳐진 화북평야는 장위신허 강에 의해 산둥성과 경계지어집니다. 산둥성 북부는 허베이성과 화북평야로 이어져 있으며 중부는 태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이고 동부는 산둥반도로 구성됩니다. 오악 중 동악에 해당하는 태산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양사원의 시구절과 티끌모아 태산과 같은 속담으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태산은 광활한 평원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어 고대 상나라 때부터 3000년 동안 가장 신성한 산으로 숭배되었고 진시황은 이곳에서 봉선의식을 거행하며 제국 통일을 선언하였죠. 산둥성은 예로부터 영웅호월은 산둥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자, 맹자, 손무, 강태공, 제갈공명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산둥성의 주도 진안시는 아름다운 샘의 도시 취안청으로 불리우며 여러 샘들 중에서도 가장 맑고 투명하여 걸륭제가 천하제일천이라 극찬한 바오투치안이 특히 유명합니다. 진안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 대명원은 용꽃과 버드나무, 고풍스러운 누각, 초연누가 조화를 이루며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진잉시는
공자의 고향 취프와 맹자의 고향 쪼우청에 위치한 유가사상의 본고장입니다. 극도로 혼란했던 춘추전국 시대 인본주의적 질서를 모색했던 두 사상가의 가르침은 당시엔 비현실적 이상주의로 치부되었으나 후대 한반도와 일본까지 동아시아의 정치 윤리 이념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산둥반도는 태안반도까지 최단 거리가 320km 정도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우며 화교 1세대 대부분이 산둥성 출신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산둥반도의 칭따오시는 나무가 많고 사시사철 푸르러 푸른 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손꼽히며 영화, 관광, 휴양, 맥주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과거 칭다오는 독일식 민주였고 칭다오 맥주는 독일식 양조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칭다오의 라오산에는 도교의 중요 성지인 태천궁이 위치하며 예부터 수많은 욕설가와 무속인들이 라오산 주변에서 도를 닦았습니다. 도교는 노자 장자의 도가 사상을 기반으로 무속신앙이 혼합된 민속 종교이며 득도를 통해 불로장생 신선이 되는 것을 추구하죠. 다음은 과거 고구려의 영토이자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광활한 만주벌판의 동북 3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